2025년도 어려울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할 수 있다는 게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 사무실을 따로 만들거나 혹은 직원을 바로 고용할 필요도 없고 노트북 한 대면 되는 거고, 잘 되면 해외로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실패하고 도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의견을 귀담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진입할 수 있을 때 바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2019년도부터 꽤 많은 분들이 시작을 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창업하려는 사람들보다는 온라인으로 창업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렇게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 성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교육을 듣더라도 분명히 실패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사업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꿀이다 이야기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온라인 사업에 대해서 편견을 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슈로 몇 가지를 뽑을 수 있는데요. 준비가 너무 부족해요. 아무리 실행력이 앞서고 바로 먼저 시작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역마진이 나거나 손해가 나거나 잘못된 상품을 소싱해서 오거나 그래서 손해를 안고 처음부터 시작하려니까 그냥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일관성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실 유튜브에서만 보더라도 초대 손님이나 게스트로 나와서 정말 저 몇 개월 했는데 이 정도 수익을 잃었어요. 저 몇 개월 했는데 지금 수입차 못 타요. 저 몇 개월 했는데 지금 이 정도의 자산을 갖게 되었어요.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유입을 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거짓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10분 내외의 짧은 영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그들이 했던 노력, 그리고 공부, 열정, 시행착오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런 것들만 노출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성공 사례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잘 된 거를 이제 보고 처음에 의욕이 넘쳐요. 그러다가 아무래도 이것도 하나의 돈을 버는 일이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생각과 조금 다르고 이렇게나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계속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앞과 뒤가 다른 일관성 부족. 근데 만약에 그 일관성 부족이라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작은 성과라도 났으면은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생겼을 거예요. 그리고 호기심이 점점 생기면서 더 잘 될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런데 진도도 안 나가고 모르는 거 투성이고 너무 열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관성 부족으로 포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 관리 부분에서 조금 실패가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마진 설정을 잘못하는 거예요. 해외 구매 대행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판매 수수료도 빼야 되고 근데 마진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관부가세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부가세를 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사업소득세를 내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룸을 가져가지 않고 혹은 몇 가지 부분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그 부분은 고스란히 내가 벌어들인 수익에서 차감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처음에는 잘 몰라. 왜냐면 돈이 정산이 늦게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거 지금까지 마이너스였네. 그리고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1년에 2번 부가세를 내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사업소득세를 내는데 매입 자료랑 그리고 매출 자료를 잘 모아놓지 못해서 부가세 부분에서 좀 많이 내거나 사업소득세 부분에서 또 많이 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세금적인 부분에서 누락이 생겼을 경우 이 일을 포기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왜 지금 온라인 사업을 시작해야 할까요? 사실 이거는 저만의 느낌일 수도 있는데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오프라인을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겠어요? 전문 자격증을 따갖고 세무사나 회계사나 그런 걸 노리시겠어요?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물건을 파는 것을 가장 1차원적으로 생각하실 거고 물건을 팔기 위해서 가장 요즘에 적합한 곳은 온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갈 확률이 되게 높은
시대적 흐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시공간의 제약이 적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무실을 따로 열지 않더라도, 내 가게에 손님을 맞이하지 않더라도, 내가 물건을 구매하러 해외에 가지 않더라도 이 온라인상에서는 모든 것들이 가능해요. 나는 오후에는 좀 쉬고 싶고 혹은 육아가 필요하고 다른 일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 시공간의 제약이 적다라는 거죠. 내가 한국에 있지 않더라도 한국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우리 물건을 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이 굉장히 적은 상태로 시작할 수 있어요. 내 사무실을 따로 만들거나 혹은 직원을 바로 고용할 필요도 없고 노트북 한 대면 되는 거고, 그리고 물건을 먼저 처음부터 많이 사갖고 팔 필요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진입할 수 있을 때 잘 몰라서 망해도 리스크가 굉장히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대적 흐름인데 시공간의 제약도 적고 리스크도 일단은 적고,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을 처음에 시작해야만 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나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파트너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CS, 그리고 물류, 뭐 검품, 검수 이런 것들을 인하우스, 내가 가진 직원들, 내가 가진 회사의 부서들로 해결하곤 했었으나 이제는 아웃소싱이 다 가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엔 풀필먼트,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풀필먼트를 대신 해주면서 재고도 보관해주고 물건의 검수도 해주고 CS도 해주고 교환 반품도 다 해줍니다.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일부 자동화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 회사도 내가 굳이 마케팅 인력을 채용하지 않더라도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있고요. 내가 비록 디자이너를 고용하지 않더라도 재능을 돈 주고 사고 파는 그런 공간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AI 시대잖아요. 챗GPT라든가 여러 가지 AI 툴을 이용해서 예전보단 훨씬 더 빠르고 편하게 굳이 내가 고용하지 않더라도 자동화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배움들을 제공을 해요. 어찌됐든 간에 내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팔고, 그리고 부가세를 내고 사업소득세를 내고, 회사가 커지면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사업자가 되고, 법인 사업자가 커지면 영업의 이익으로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물건을 팔기 위한 마케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마케팅 스킬도 늘고, 그리고 마케팅 비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 자체 마케팅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연구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모든 노하우를 통해서 컨설팅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배움이 있는 공간이 온라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작게 시작해서 작게 끝나는 게 아니라 작게 시작했지만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지금은 아주 조그만 스토어에 불과하지만 이 스토어가 예를 들어서 중국 구매대행이야. 어떤 상품이 너무 잘 팔려. 보니까 이런 상품이야. 너무 새로운 상품이야. 그래서 이거를 직접 내가 사입을 해갖고 풀필먼트에 집어넣어도 되고, 풀필먼트에 집어넣어도 너무 또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상품을 중국 현지에서 리브랜딩화해서 로고도 바꾸고 색깔도 다르게 하고 마감도 다르게 하고 제품 패키지도 만들고, 그리고 인증도 새로 바꾸고 해갖고 대량으로 수입해갖고 내 브랜드 바꾸고 브랜드 스토리 만들어서 국내에다가 자사몰 만들어서 이게 팔 수 있는 거예요. 잘 되면 해외로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마존에 진출할 수도 있고, 일본 Q10에 진출할 수도 있고, 동남아 쇼피에도 진출할 수도 있고, 내 상품이 커져서 내 상품을 대신 팔아줄 셀러들도 모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상품을 가지고, 이 브랜드를 가지고 브랜드 인스타그램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브랜드 유튜브 채널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확장성이 무궁무진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을 처음에 시작해야만 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엄연한 비즈니스고 엄연히 돈 버는 일이에요. 상방이 뚫려 있다라는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 온라인 비즈니스에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그래도 내가 다짐을 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시작을 했으면 하는 게 있는 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빠르게 결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결과를 내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운도 따라야 되고, 내가 공부도 많이 되어 있어야 하고, 좋은 파트너 업체도 만나야 되고, 좋은 상품도 만나야 되고, 좋은 시기도 만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작용을 하려면 사실 좀 인내를 가지고 좀 기다려야 되고, 긴 호흡을 가지고 조금 시행착오도 쌓아 나가면서 돼야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은 처음부터 잘 된 건 절대 아니었어요. 처음에 매출액이 운이 좋게도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 역마진이 나왔어요. 왜 역마진이 나냐면 제가 환율을 잘못 계산했어요. 카드 수수료도 빼고, 그리고 해외 배송비를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저는 거래량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 처음에
배송대행지랑 거래할 때 요금을 싸게 받은 것도 아닌데 정말 저렴한 요금으로 배송비를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송비에서도 마이너스 나고, 그리고 구매대행 할 때 그 수수료도 그냥 똔똔 되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근데 저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었으면은 또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의 실패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실패하고 도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의견을 귀담을 필요가 있을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2025년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할 수 있다는 게 남아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행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새로운 마음, 새 뜻으로 시작할 수 있게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투트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